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공공인재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국제 정세 중에 가장 이슈는 아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일주일 만인 지난 일요일에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참 이렇게 북한과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싶어도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면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도 좀 대화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21일 오후 4시 59분쯤에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북한이 발사했고 그게 고도가 한 560km 정도 되고 비행거리는 한 500km 정도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같은 날 오후에도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서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대응사격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그게 북한의 전단 살포용 풍선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 등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북한이 2주 만에 뭐 2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이어가는 현실에서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참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좀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조금 더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 또 교수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 대한 압박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고 이번에도 전에 없이 이제 중국도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도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해서 대화하겠다는 게 소위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으로 명명한 새로운 대북 정책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으로 압박을 가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였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대화냐,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 기 때문에 아직 대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걸 좀 접어둔다면 어쨌든 그 역설적이게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압박을 너무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신들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줄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랬다고 이제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와 경제 협력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도 많이 변할 거고요. 그러면 정권 유지뿐만이 아니라 미완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마무리할 기회도 다시 갖기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른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구분응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도 조금만 박차를 가해서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외부와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경제 개방을 해도 내적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통일 문제나 대외적인 문제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현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이 북한의 산적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만병통치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다. 네, 북한의 좀 마지막 발버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스튜어드 미국 국방정보부 국장이 북한이 곧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미사일 능력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튜어드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곧 성공할 거다. 근데 그건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핵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사실은 더 긴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일 능력이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었는데 스튜어드 국장 말대로라면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그 미사일이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바마와 같은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거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4년 후에 재선하는 거는 고사하고 미국 역사상 미국 본토를 처음으로 외부에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직접 핵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 트럼프가 되기 때문에 역사에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중국의 시진핑까지 움직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저는 북한이 미국과 대타협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도 조금이라도 더 반영된 거를 생각을 했는데 요즘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아마 북한이 어떤 내부적으로 불가피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핵과 미사일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찹찹합니다. 네. 참,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그런 거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핵과 미사일은 외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또 하나 얘기한 것은 핵은 만세에 물려줄 공화국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 미국은 앞에 부분을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좀 듣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도 보장해 줄 것이고 경제 발전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포기시키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세에 물려줄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와 좀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 가는데 초점을 맞춰 동시에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브렉시트 후속 조치 과정으로 유럽과도 어려움이 있는 영국에서 큰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현지 시간으로 22일 밤이었거든요. 세계적인 팝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영국의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공연을 팝스타 공연을 보러 왔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테러 용의자는 뭐 현장에서 같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IS 소행이라고 IS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영국 당국에서는 단독 범행에 좀 관련 없는 그런데 무게를 좀 더 두고 수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소프트 타겟인 만큼 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